쌤이 지금 이제 무슨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수열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문제풀이를 이제 이론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놓고 미처 수업 시간에 필기를 다 못하신 분은 지금 이거 한 번 더 돌려 들으시면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열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등차 수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등비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되겠죠? 등비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떠올려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수열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숫자의 배열이 수의 배열 이게 바로 뭡니까? 수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의 배열은 그냥 수의 배열이 아니고 규칙성을 가진 수열의 배열, 규칙성을 가진 수의 배열. 자, 이거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더라도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를 수가 있긴 한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열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의 배열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야. 그런데 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의 배열 자체가 그 규칙성이 어떠한 느낌의 규칙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칙성이 어떤 규칙성이냐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이라고 불리워지는 규칙성과 등비 수열이라고 불리워지는 규칙성 이 두 가지의 수열을 먼저 배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 수열의 정의가 저런 형태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수열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수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수열을 표현할 때 그 수열을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AN이다 라고 딱 쓰시게 되면 요게 수열 AN이라고 읽히는 거고 그건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쓰시면서 AN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써놓게 되면 이게 이제 수열을 표현하고 나열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가장 처음에 써져 있는 예를 첫 번째 항, 초항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항.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두 번째 항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컴마 찍혀 있는 지금 쌤이 불편해서 그냥 컴마를 안 찍었는데 사실은 항과 항 사이는 이렇게 컴마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컴마가 찍어져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되겠습니까? 항. 그리고 그 항 중에서 n번째에 있는 이러한 항, 이걸 우리가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되겠죠? 일반항.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열 자체가 특정한 뭐 n번째 항에서 끝났다. 그러면 끝허리가 몇 개인지 알고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니까 그건 유한수열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이어가지고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 수열, 그건 당연히 무한수열이 되어지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열이라고 불리워지는 거는 다른 제한 조건이 없다면 무한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열 이렇게만 던져주면 무한수열 계속 보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특별한 조건을 주어가지고 뭐 n번째까지만 써놨다고 하면 이제 유한수열로 만들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무한수열을 전제로 얘기를 한다. 그럼 몇 가지를 얘기했니 선생님이 지금? 수열의 정의가 뭐니? 수열의 정의가 뭔데? 근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열을 배우니? 등차와 등비를 먼저 배울 건데 그럼 수열은 어떻게 표현하니? 중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컴마 찍어서 나열하면 된단 말이야. 계속 나열되어지게 되면 무한수열이고 일정한 부분에 항의 개수가 일정하게 딱 셀 수 있는 거는 유한수열이야. 그런데 각각마다 각각마다 우리가 항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럼 n번째 항이라고 부르겠지. 근데 그 n번째 항을 특이하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일반항이라고 부르자. 자, 이 정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일단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항들을 갖다가 쌤이 더해볼게요. 어떻게 더하냐면 봐봐. 이러한 것도 가능하겠지. 컴마 찍혔던 모든 항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더해볼 거야. 이렇게 더해봤다고. 땅땅땅땅 해가지고 자 이렇게 n번째까지 더했다. 그러면 수학은 항상 뭐야? 기호학이니까 저런 것도 뭔가 특이한 기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냐? SN이다 라고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SN이다. 그래서 이 S는 당연히 뭐의 약자겠어? 썸의 약자겠지. 그래서 n번째까지 합의 뜻이야. n번째까지 합의 뜻. 이 S는 썸의 약자다. 그래서 n번째까지의 합.
그래서 이걸 SN이라고 이제 수열의 합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한번 살짝 들어볼까 선생님이? 예를 한번 살짝 들어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러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까지만 더한 거 이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S3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저게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해하겠죠? 그런데 약간 불편한 게 뭔지 아니? 불편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갑자기 A 다섯 번째 더하기 A 여섯 번째 더하기 A 열 번째를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좀 불편하지? A 다섯 번째부터 A 열 번째까지를 뭐라고 표현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A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합인데 저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 S10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그지? S10은 첫 번째부터니까. 그럼 굳이 나타낸다고 하면 얘는 S10이라는 덩어리에서 S4라는 덩어리까지를 빼주셔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합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런 표현이 너무 좀 귀찮더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그래 나중에 저런 것까지 생각해서 n번째까지 더한다는 이 개념을 약간 새로운 기호로 나타낼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게 뭘 배우냐면 시그마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요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AK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저것과 똑같은 뜻이야. 자, 그래서 얘를 바로 들으면 만약에 A 세 번째 더하기 A 네 번째 더하기 A 다섯 번째 더하기 A 여섯 번째를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얘가 시그마 K는 3부터 6까지 AK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게 저 뜻을 대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 기호가 우리가 수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얼마나 실용적인 기호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를 배우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합의 기호라고 불러. 합의 기호. 항과 항을 더하기로 연결한 합의 기호. 그래서 시그마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합의 기호라고 머릿속에 각인을 해놓으시면 된다는 뜻이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겠니? 그러면 등차 수열이 뭐고 등비 수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항과 항 사이가 특정한 값만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드는 게 편할 것 같아. 예를 들면 1, 3, 5, 7,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지나갔다고 생각해봐. 되겠습니까? 그럼 이 수열이라는 놈은 말이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올 때 플러스 2가 되어져 있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 플러스 2가 되어져 있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플러스 2가 되어지는 저런 놈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차만큼 더해지는 수열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요. 등차 수열. 되겠습니까? 그러면 등차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겠니? 등차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겠어? 이 등차라는 얘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죠? 공차 똑같은 등차 커먼 디퍼런스. 그래서 저기 있는 요 플러스 2라는 값이 있죠. 저거를 이 약자를 사용해 가지고 자 공차 D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차 D.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공차 D만큼 공통의 차 커먼 디퍼런스만큼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수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게 물론 공차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일반항 제너럴 텀이 얼마냐라는 여기가 정말 중요한 거야. AN번째를 어떻게 구할래? 라는 저 AN번째를 구하는 스킬이 중요하겠지. 그럼 니네는 한 번이라도 딱 이렇게 정리만 한번 해보시면 저게 너무나 쉬워. A 두 번째 항은 당연히 A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한 번 더하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A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두 번 더해야 되죠. 2D가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A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겠니? n-1번을 더해서 가야 일반항이 만들어지시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든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빠지시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 박스 밑에다가 이런 박스를 물어보고 니네한테 한번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봐.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일반항 AN은요 되겠죠? AN은요 A K번째 플러스 자 띵띵 D예요 라고 딱 물어봤어. 이거 뭐라고 쓸래 저 안에? 저 뭐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AN 뭐 K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느닷없니? 자 그럼 내가 선생님 여기다가 자 이렇게 세 번째라고 써줄게. 세 번째 A 세 번째. 저기 뭐라고 쓸 거니? 이 가로 안에다 뭐라고 써야 되겠니?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가 한 번 더해지는 거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가 두 번 더해지는 거지. 즉 이 세 번째라는 요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는 공차가 두 칸 떨어져야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니까 여기가 1, 2였단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긴 당연히 3이니까 이게 뭐라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n마 3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야 3을 기준으로 n마 3만큼 빼셔야 그래야 더해져야 그래야 일반항 AN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따라서 니네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머릿속에 넣을 때는 이렇게 넣는 게 좋아. A n번째 플러스 n 마이너스 m D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특별한 항을 구하지 않고도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논리가 되어질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자, 아직 안 끝났어. 그런데 얘는 좀 특이한 특징을 가져.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 실질적으로 봐봐. AN이라는 놈을 내가 전개를 하잖니? 그러면 DN 그 다음에 플러스 A1 마이너스 D라는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맞아 안 맞아? n에 대한 1차식.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이십니다. fx라는 함수 자체는 마치 dx 플러스 뭐 n이다라는 m이다라는 요러한 느낌이 등차 수열인 거야. 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 x 앞에 붙어 있는 요건 직선에서 이건 뭐의 역할이지? 기울기의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커먼 디퍼런스 공차 D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기울기하고 똑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나는 저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계속 끄집어 올릴게. 만약에 첫 번째 항이 뭐 1이고 두 번째 항이 5가 되고 세 번째 항이 7이 되고 9가 되고 네 번째 항이 13이 되고 자 다섯 번째 항이 17이 되어지는 이러한 수열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씩 늘어나니까 커먼 디퍼런스가 전부 다 4가 되어지는 등차 수열인 걸 알 수가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4라는 게 당연히 공차 D가 되어진다는 거 다 아는데 요거를 자 이렇게 나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봐봐. 첫 번째 항은 1이고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항이 17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갖다가 공차가 기울기적 느낌이니까 자 이 항의 증가량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증가했으니까 5 빼기 1분의 그때의 y값이 17, 1이니까 17 빼기 1 이렇게 하면 4분의 16이 되어가지고 4가 나오는데 기울기 형태로 구했잖니? 그러니까 저게 공차가 되는 느낌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공차라는 거, 등차 수열에서 공차라는 거 자체가 그냥 항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씩 이렇게 뭐가 늘어나는 D값이 되어지는데 저거를 우리가 함수적 관점에서 1차 함수의 기울기다라는 느낌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야. 자, 봐봐.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뭔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라. 자, 예를 들면 자, 테스트 문제 들어가기. 테스트 문제. 자, 요 문제는 자, 테스트 문제입니다. 자, 전부 다 대답해봐. 자, 수열 ANE 등차 수열이야. A 세 번째 값이 5가 되고요. A 18번째 값이 되겠죠. 25일 때 자, A 250번째의 값은 얼마냐라는 문제를 던졌습니다. 되겠니? 자,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려주셨고요. 세 번째 값이 5고요. 18번째 값이 25입니다. 그랬을 때 250번째의 항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 문제를 쌤이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되십니까? 되겠죠? 자, 문제 답 나오신 사람 말해 보십시오. 자, 3분의 1000. 자, 봐봐. 요 문제를 올바르게 풀었나 보자. 쌤 봐봐.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250번째 항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지. 자, 그래 거기를 별이라고 놓자. 이걸 별이라고 놓을 거야. 잘 봐봐 이제. 그러면 요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18 빼기 3분의 25 마이너스 5라는 요만큼은 되겠니? 그러면 얘하고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250 마이너스 3분의 별 마이너스 5와 같다.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까? 이렇게 풀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저 얘기를 한 거야. 등차 수열은 모두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등차 수열은 전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첫 번째 항이 여기 있었을 때 두 번째 항이 여기 있고 세 번째 항이 여기 있고 네 번째 항이 여기 있는 등차 수열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모든 점과 점 사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모든 점과 점 사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는 모두 동일한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듯이 구해 주시면 등차 수열의 무엇을 저러한 느낌을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등차 수열 들어와 가지고 자, 또 정리. 자,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등차 수열 들어와 가지고 공차라는 개념이 기울기와 같다라는 걸 이를 같이 한번 이제 정리했단 말이야. 그리고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맞아?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차 D, 일반항 AN, 그 다음에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란 건 뭐냐면 봐봐. 똑같습니다. 1, 5, 9, 13, 17이 있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요 첫 번째 항하고 자 봐봐. 이거 봐봐. 첫 번째 항하고 자 다섯 번째 항을 한번 더해볼래? 이걸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해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 18이 되어지죠. 18. 근데 그 18이라는 값이 어떻게 또 만들어지냐면 1과 17에 자 가운데 누가 있어? 9가 있지. 저걸 몇 배 해도 18이 되어지니? 2배 해도 18이 되어지지. 자 다시 봐봐. 다시 또 해볼게. 1하고 9가 있어. 그거대 가운데 누가 있어? 5가 있지. 1하고 9를 더해봐.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거에 몇 배하고 똑같아? 2배하고 똑같지. 저게 등차 중앙의 특징이야. 등차 수열은 어떻게 쓰든 간에 봐봐.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니?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의 2배는 양쪽에 있는 항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해. 그래서 AN 플러스 1 값은 2분의 AN 플러스 2가 되어지겠지. 이걸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숟가락 얹어서 합이라는 개념 하나만 더 배우시면 됩니다. 자, 봐. 공차 배우셨죠? 일반항 배우셨죠? 등차 중항 배우셨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한 얘기 배우신다고요? 합에 대한 얘기 배우실 거라고요. 이해하겠지?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등차 중항이라는 이 형태가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해 먹어질 거야. 그래서 이 등차 중항이 합에도 사용이 되어져. 무슨 얘기냐면 니네 잘 알고 있는 1 더하기 잡아봐. 자, 니네 잘 알고 있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자 8 더하기 9 더하기 10이라는 요 값을 다 더하면 얼마야? 55잖아. 그 55가 어떻게 구해진 거니? 지금 얘들은 전부 다 얼마씩 늘어나는 1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지. 그런데 지금 1하고 10 요걸 딱 더하지 않니? 그럼 저 가운데 누가 있을 것 같아?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1하고 10이니까 사실은 저 가운데 이 수열에는 없지만 이 두 개를 더한 거대 2분의 11 값이 있는 거야. 2분의 11.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도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자 결국 11이 되어지는데 요거 대 2배가 되어지는 거잖니. 맞아 안 맞아? 어쨌든 얘도 이렇게 더하면 이거 대 2배가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나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봐봐.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봐. 지금
1하고 12 짝꿍을 만드는데 저렇게 하나씩 더한 이 짝꿍이 몇 번 나오냐면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지만 2개가 한 세트니까 뭐로 나누셔야 돼? 2로 나누셔야 되지.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5 곱하기 11이 되어져서 55가 되어지는 이러한 느낌으로 정리가 가능한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니네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래? 자, 만들 수가 있어요. 봐. 만약에 선생님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점점 AN까지 합을 구해봐 라고 하게 되면 니네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니? 2분의 총 항수가 N개, 가장 앞에 A1, 가장 마지막에 AN.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저 A1부터 AN을 더한 거야. 맞아 안 맞아? 그 A1부터 AN을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니? SN이라고 부른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SN은 뭐가 돼? 2분의 N A1 플러스 AN. A1부터 A10까지 더한 거. 항의 개수 10개, 초항, 끝항.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자 봐봐. 여기서 하나만 더. 자 봐봐. 이렇게 되어져 있었잖니. 맞지? 이해됐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 배웠네? 그죠? 그래서 N 딱 쓰고 나서 잘 봐봐. A1은 그대로 A1이라고 쓴 다음에 AN 대신에 방금 전에 배운 그거 A1 플러스 N-1D 이해되고 안 되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 등차수열의 합내는 공식이 하나 더 나오죠. 2분의 N 가로 열고 2A1 플러스 N-1D다 라는 이러한 형태의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은 사실은 이 등차 중앙부터 시작되어지는 얘기였어. 등차 중앙부터 시작되어지는 얘기였다고. 맞아 안 맞아? 계속 같은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들은 같은 값들을 만들어내니까. 맞아 안 맞아?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전체 항의 개수 가로 열고 첫 항 끝항을 더한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마지막 항을 일반항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러한 형태의 공식이 다시 재창출되겠지. 그래서 SN의 합을 내는 공식은 2세트도 되고요 2세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항과 끝항을 알고 있었을 때의 등차수열의 합내는 공식. 그 다음에 자 항수와 초항과 공차를 알고 있었을 때 등차수열의 합내는 공식. 이렇게 두 세트가 돌아가는 거라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저게 어려운 건 아닐 거야. 그죠? 근데 인과관계를 잘 보시라고. 자 다시 돌아갈게. 잘 봐.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은 일단 공차가 중요해. D가 중요하다고. 커먼 디퍼런스. 근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만들면 그게 직선이야. 그러니까 공차 D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공차란 얘기가 나오면 직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항과 항의 관계를 알면 우리가 공차를 금방 구해낼 수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항도 꼭 초항 기준이 아닌 뭐 세 번째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n번째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일반항을 쉽게 쓸 수가 있더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등차 중앙을 얘기를 하면 등차 중앙에 의하여 합에 대한 얘기를 끌어들일 수가 있어. 그래서 2분의 N A1 플러스 AN 2분의 항수 첫항 더하기 끝항 되겠습니까? 근데 끝항은 일반항 AN이니까 AN의 공식에 의해서 쓰게 되면 등차수열의 합내는 공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자 이해하겠습니까? 실타래가 어떻게 찍찍찍 오는지 알겠지? 그럼 이제 다시 쌤이 또 연결고리를 또 칠 거야. 뭐에서? 이번에는 좋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까지가 연결고리가 와 있는 상태잖아.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연결고리를 칠 거야. 그런데 등차수열의 합 SN은 참 특이하게도 이거를 전개하잖아?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이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 an 제곱 플러스 bn의 형태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자 이렇게 SN이 어떠한 수열의 합이 이제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는 그러한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꼴이 나오면 이것만 보고도 오케이 AN은 등차수열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봐봐. 요거 전개해 볼래?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니? 처음이 2분의 dn제곱이 되어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앞에 붙어있는 이 a가 의미하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2분의 d하고 똑같은 거야. 2분의 d하고. 이해하겠습니까? 자 다시 확장된 개념이야. 확장된 개념. 등차수열의 합을 공식을 만들었어. 근데 그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전개를 해봤더니 n에 대한 몇 차식이 된다고? 2차식이 된다고. n에 대한 2차식인데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어. 이해됩니까? 그런 꼴이 되면 그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수열이라고. 근데 그 등차수열 앞에 붙어있는 이 합의 앞에 A
이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 또 연결할게. 봐봐. 니네도 나중에 공부할 때 이렇게 전부 다 연결고리가 생겨야 돼. 그럼 잘 봐봐. 니네 한번 생각을 해봐. SN이 A1부터 어디까지 더한 게 SN이야? A1부터 어디까지 더한 게 SN이야? AN까지 더한 게 SN 맞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SN-1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A1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SN-1이야? 어디까지만 더해야 돼? 맞죠? 그럼 이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빼시게 되면 빼봐. 그럼 왼쪽은 SN에서 SN-1을 뺀 거죠. SN에서 SN-1을 빼면 뭐만 남아? AN만 남겠죠. 이거를 왜 언급하냐면 봐봐. 아니 선생님 그러면 혹시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럼 혹시 있잖아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SN은 AN 제곱 플러스 BN인데요.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SN-1을 만들어서 AN-1의 제곱 플러스 BN-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빼면 SN에서 SN-1을 빼면 AN 오케이. 자 이거 계산하니까 이 AN 플러스 B마 A 요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 직접 계산한 거야 선생님이 방금이? 이해하겠니? 직접 계산한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잘 봐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론이야 결론. 자 봐봐. 어떤 수열의 합 SN이 자 봐봐. SN이 자 3n 제곱 플러스 4n으로 나왔어요. 되겠니? 됐죠? 그럼 이제 질문을 선생님이 던지는 거야. 자 어떤 수열의 합 SN이 3n 제곱 플러스 4n이었어. 첫 번째 질문. 수열 AN은 무슨 수열이야? 딱 보자마자 수열 AN은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이건 등차 수열이란 얘기야. 뭘 보고 알았어? 저게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꼬리 상수항이 없는 것만 보고도. 다음 두 번째 A. 그럼 진짜 AN 구해봐. AN은 얼마가 되는 거야? AN은 얼마가 돼? AN은 봐봐. 앞에 있는 거에 2배 6n 플러스 자 4에서 3을 빼 1 되겠습니까? 요게 AN이라고 이렇게. 얼마나 고급 기술이야. SN을 알고 있으니 AN이 자동으로 나오네. 과정은 뭐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오리지널 풀이는 뭐야? SN을 3n제곱 플러스 4n이라고 놓고 SN-1을 3n-1의 제곱 플러스 4n-1로 만든 후 진짜 계산해서 빼면 이걸 진짜 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라고. 근데 언제 저걸 계산하고 빼? 그냥 빼라고. 어떻게?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저장. 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얘기를 정말 좀 제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래. 나중에 선생님 책이 없던데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듣기 바래.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여기까지 왔잖니?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아니 선생님 그러면 사실은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3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도 있을 거고 분명히 3n 제곱 플러스 4n도 있을 건데 아니 이 두 가지를 놔두고 나서 얘로 AN을 구해도 어차피 이거 대 2배 6n 그리고 이거 대서 이거를 빼니까 1 얘도 일반항 AN이 똑같이 6n 플러스 1인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하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요거에 해당되어지는 값에다가 S1 값을 구하면 S1 값은 A1까지의 합이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야? A1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1 집어넣게 되면 11이 되죠. 근데 밑에 거 돼서 A1 구하면 얼마가 되니? 7이 되지. A1이 같아 달라? 달라요. 꼬리표가 붙어 있을 때는요. 등차 수열이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첫 번째 항은요. 시작하기를요. 11로 시작해요. 두 번째 항은요. 2를 집어넣으면 13으로 시작하고요. 세 번째 항은요. 자 2를 집어넣으니까 이거고 세 번째 항은요. 19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요 25가 되어져요. 이렇게 갈 때요 플러스 6이 되죠. 플러스 6이 되어지죠. 하지만 여기는 플러스 2가 돼서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고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어진다고요. SN이
n에 대한 2차식은 2차식인데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SN이 깔끔하게 상수항 없이 2차와 1차로 이루어져 있다면 저거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됐던 상수항이 붙었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상수항이 붙어 있었을 때는 A1 값을 여기에다 넣고 구하면 안 되겠죠. 그럼 틀립니다. A1 값은 여기다 넣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의 실질적 A1은 여기다 넣은 7이 되는 게 아니고요. S1 값에 의해서 구해지는 11값이 첫 번째 항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이런 꼴은요 상관없어요. 얘는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하지만 얘는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집어넣고 두 번째 항부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만드셔야 돼요. 차이점 있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한 사람이 등차 수열이 끝난 겁니다. 이해하겠니? 어렵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얘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우리 무슨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수열의 고등학교의 과정은 규칙성을 가진 수의 배열을 수열이라고 부른다. 규칙성을 가졌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규칙성, 일정한 수만큼 값만큼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 등차 수열을 배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등비 수열로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요, 등차 수열에서 등비 수열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선생님이 이런 수열을 하나 쓸게요. 자, 봐봐. 이런 수열을 한번 써놓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보십니다. 자, 내가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자 1분의 3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분의 1이 있고요. 점점점점 가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와, 선생님 이거는 등차 수열 아닌데요? 맞지? 등차 수열 아니잖아. 똑같은 값이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봐봐. 이 상태에서 수열을 역수로 뒤집으면 첫 번째 항이 1이 되죠. 두 번째 항은 3이 되죠. 세 번째 항은 5가 되죠. 네 번째 항은 7이 돼요. 역수로 뒤집었더니 항과 항 사이가 똑같은 값씩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역수로 뒤집었더니 무슨 수열이 됐습니까? 등차 수열이 되어졌죠. 맞아 안 맞아? 역수로 뒤집었을 때 등차 수열이 되어지는 그 위에 처음에 존재했던 저 수열을 우리가 하모니 수열이라고 불러요. 조화 수열. 근데 이게 웃긴 게 생각을 해봐. 그 많은 단어 중에 참 웃기잖아. 이게 그래 커먼 디퍼런스니까 등차란 거 알겠어. 근데 왜 갑자기 쟤는 하모니가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수학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많은 것들의 발견은 자연현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요건 뭐냐면 현악기의 화음이야. 화음. 그러니까 현악기의 길이에 따라서 화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화음이 발생하려면 뒤집었을 때 등차 관계가 있는 줄을 엮어놓잖니? 그럼 화음이 만들어져. 그래서 그 화음이니까 하모니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화 수열이 그래서 나타난 거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면 조화 수열이라는 것 자체는 선생님 뭐 어떻게 일반항을 구해요 할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해. 여기다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딱 구해볼게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n번째 항은 2n-1이잖아. 맞아 안 맞아?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5 나오고 4 집어넣으면 7 나오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걸 갖다 위로 올라갈 때 역수로 뒤집어서 올라가면 되겠죠. 2n-1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저게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뒤집어 봤더니 등차 수열이 됐어. 그럼 그 수열을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부른다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화 수열이 왜 나왔는지조차 쌤이 얘기를 했어. 왜 하모니라는 단어를 가졌는지까지도. 자,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사이에 조화 수열을 하나 딱 끼워 넣네. 교과서에 없는 교과서도 있어. 자, 그걸 하나 끼워 놓고 그리고 나서 쌤이 이제 바로 이제 뭘로 들어갈 거냐면 등비 수열로 들어갈 거야. 그럼 봐봐. 등비 수열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래? 봐라. 첫 번째 항이 1이 있어. 두 번째 항이 2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4가 있어. 그 다음은 8이 있어. 그
그 다음은 16이 있어. 그 다음에 32가 있는 이러한 수열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보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곱하기 2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가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 공통의 비를 가지고 있죠. 맞아 안 맞아? 그죠? 공통의 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커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R이라는 공비라는 개념의 알파벳 약자를 써서 R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아까는 커먼 디퍼런스였으니까 D를 썼잖니? 그죠? 그래서 얘는 R, 공비, R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래? A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한 번 곱하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해야 돼? 두 번 곱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짱짱짱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해야 되겠습니까? n-1번 곱해야 되는 형태가 되어질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자, 등차수열하고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담아봐. 아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배웠잖니? 그죠? 그걸 등비수열의 일반항하고 비교해서 한번 담아보시라고. 그러면 니네 똑같은 물음 선생님이 던질 수 있겠지. AN을 갖다가 봐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AN번째를 기준으로 했다면 저기 아래에 뭐라고 써야 돼? 여기 위에를 뭐라고 써야 돼? 지수 부분에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n-m이라고 쓰시면 돼.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아, 근데 이 R값은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 아까 등차수열은 뭐 기울기라는 의미를 부여했잖아. 공차 뒤에다가. 근데 공비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지 이제 이런 느낌은 가능하겠죠. 봐봐. A 두 번째 항으로 A 세 번째 항을 나눈 거 하고 A 세 번째 항으로 A 네 번째 항을 나눈 거는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같겠죠. 맞아 안 맞아? 이 항이 비율이 똑같이 R값이니까. 그지? 봐봐 이걸 갖다 이렇게 X자로 곱해봐. 곱하면 A 세 번째의 제곱은 A 두 번째 곱하기 A 네 번째와 같다. 맞아 안 맞아? 오케이. 등비중항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잖니?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을 제곱하면 양쪽의 값을 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AN 플러스 1값은 루트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이게 등비중항인 거야. 실질적으로 한번 볼래? 자, 1하고 16을 곱해봐. 이거 두 개 곱하면 16이죠. 가운데 4가 있었죠. 저거 제곱하면 16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봐봐. 1하고 4를 곱해봐. 곱하면 4가 되죠.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하면 4가 되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무슨 중항이라고? 등비중항이야. 아까 등차중항하고 비교해서 생각해봐. 등차중항은 가운데 걸 2배 하면 양쪽을 더한 것과 같다. 등비중항은 가운데 걸 제곱하면 양쪽을 곱한 것과 같다.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자, 이런 느낌에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넘어갈 거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 뭐야? 봐봐. 등비수열의 합 SN은 봐. A1 그 다음에 A2거든? 근데 선생님 A2 대신에 A1R이라고 쓸게. A3는 A1R의 제곱이라고 쓸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AN번째는 A1R의 N마 1제곱으로 쓰면 될 거야. 됐니? 그럼 얘가 자 이제 A1으로 묶어내자. 그럼 뭐가 돼?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점 R의 N마 1제곱까지 더하시면 될 거야. 혹시 누가 니네 중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요만큼의 값을 갖다가 되겠죠? 요만큼의 값을 갖다가 조금 더 압축해서 쓸 수 있겠니? 좀 압축해 쓸 수 있겠나? 어떤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냐면 힌트 드릴게. 힌트. 자, 힌트. 봐봐. 만약에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x마 1,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게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럼 내가 만약 여기다가 자 봐봐. 여기다 만약에 r마 1값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r마 1값 곱해야 되지. 맞니?
그러면 여기다 알마 1값 양쪽에 곱하는 대신 여기는 뭐가 되니 이제? 여기는 뭐가 돼? 이 빨간색 네모친 부분은 뭐가 돼? 요 빨간색 네모친 부분은 뭐가 돼? 그렇지.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값이 되어지겠지. 그러면 요 알마 1값으로 나눠봐. 그러면 sn 값만 딱 남고 뭐가 되니? 알마 1분의 a1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등비수열의 합내는 공식이야. 저 공식을 또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 근데 그 과정을 선생님이 보여드린 거고. 이해되겠니? 이때 있잖아. 편의상 수학 문제를 푸는 편의상 봐봐. R값이 1보다 작다면 R값이 1보다 적다면 저걸 이렇게 써도 무방해. 1-R분의 A1 1-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무방해. 이해됩니까? 오 선생님 그러면 얘도 아까 등차 수열 하듯이 SN 값 자체가 오케이 잡아 AR의 N제곱 플러스 B꼴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뭐뭐의 n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봐봐 요거 한번 전개해 볼게 쌤이 1-r분의 되겠죠? a1-r의 n제곱 플러스 1-r분의 a1 여기 1-r 자 이거 분리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써지죠. 맞죠? 자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걸 A라고 놓은 다음에 뒤에 있는 걸 B라고 놓은 다음에 그죠? 그럼 A하고 B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죠. 0.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꼴이 되려면 반드시 얘하고 얘를 더해서 0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꼴이 되는 거야. 저게 또 왠지 느낌상 중요할 것 같지 않냐? 그죠? 저런 느낌이시라고 저런 느낌. 이해되나? 자 선생님이 등차와 등비에 대한 얘기를 구분지어 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자니? 그러면 막 어려울 것 같지? 전혀 아니야. 등차와 등비의 기본적인 것들 방금 언급한 거 봐. 공차, 일반항,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중항 됐죠? 자 등비의 공비, 등비 중항, 등비 수열의 합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아시겠어? 그럼 오늘 수업을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봐라. 자 지금부터 봐. 자 합의기호 시그마 등차 등비 문제 쌤이 안 띄웠구나. 자 졸지 말고 자 봐봐. 자 보세요. 등차 등비라는 관계성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쌤이 이제 문제들을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저런 문제들이 이제 쭉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 구분을 지어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들인지 나오는지를 쌤이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 대단원 문제까지 한번 넘어가서 니네한테 이제 한번 이게 어떤 뜻이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게. 자 봐봐. 자 보십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어질 겁니다. 어떤 뜻으로 문제가 만들어졌는지 보면 등차 수열 A 두 번째 항이 8이고요. 여섯 번째, 열 번째가 5대 8이다. 20번째 값 구하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니네가 어떻게 풀지 모르겠으나 오늘 수업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이렇게 풀고 싶을 거야. A 여섯 번째가 몇 K? 5K. 비례식은 쌤이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A 열 번째는 몇 K? 8K. 맞아 안 맞아? 그럼 저 두 개를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어? 공차. 이거 두 개 가지고 공차 어떻게 구해? 공차 어떻게 구하니? 6에서 열 번째로 됐으니까 10-6분의 8K-5K.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몇 K? 3K. 그래서 얘가 뭐라는 얘기야 얘가 공차란 얘기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두 번째와 여덟 번째 얘하고 얘의 관계도 똑같은 공차가 나오셔야 되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6 빼기 2분의 5K-8 값은 4분의 5K-8이 되어지는데 걔가 뭐가 된다고요? 4분의 몇 K? 3K가 된다고요. 따라서 K는 얼마란 거 알 수 있습니까? 2K니까 K 값은 4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됐니? K가 4니까 공차가 3이라는 거 금방 나오죠.
됐니? 그럼 A 20번째 값을 구하는 거니까 별이라고 놓으면 얘하고 얘를 봐봐. 20 빼기 2분의 별 빼기 8. 걔는 공차니까 또 얼마가 돼야 되니? 3이 돼야 되죠. 별 빼기 8 값은 18이니까 자, 별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어? 이거를 일반항을 잡아서 푸는 게 가장 이제 그 전형적인 풀이 방법이야. 일반항 AN을 잡아서 푸는 거. 근데 우리 일반항 AN 손도 안 댔지. 그죠? 공차, 등차 수열이 뭐의 관계다? 직선의 기울기다. 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 느낌으로 똑같습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 AN번째는 4D를 만족시킨다. N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의 값을 그냥 풀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항을 쓰고 다음 여기 과정은 사실은 2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분수 형태가 자연수가 되어진다. 분모는 분자의 약수다. 맞아 안 맞아? 이게 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약수는 약수인데 뭐 달고 약수가 돼야 되겠니? 마이너스 달고 약수다. 이 정도에 대한 얘기는 2단원 얘기가 아니죠. 이해됩니까? 이런 느낌의 등차 수열의 기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등비 수열의 기본 문제 첫 두 문제입니다. 첫 두 문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집중하시고 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집중을 해서 좀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등차하고 등비가 같이 아니죠. 네. 그죠? 같이 나왔네요. 그죠? 네. 등차 등비가 같이 지금 들어 있군요. 여기 있다. 자, 봅니다. 자, 언급되어지는 수열이 등차에서 등비로 바뀌었죠. 1003번에 보시면 자, 니네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짤막한 걸 배우고 나서 등비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22일 때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모든 항의 합이 22일 때 자, 봐봐. 2가 있고요. x1이 있고요. x2가 있고요. 그 다음에 xn-2번째가 있고요. 32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쌤이 물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봐 줄래? 자, 봐봐. 지금 요거를 선생님이 첫 번째 항이라고 볼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니? 몇 번째 항이야?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셔야 돼? 저길 첫 번째 항으로 봤을 때 저 끝에 32는 몇 번째 항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조금 이제 놀란 게 저걸 다 어려워로 하십니다. 저게 몇 번째냐고 물어보면. 근데 정말 간단한 논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있어? n 세 개가 있습니까? 점점점을 안 셉니까? n마 2개가 있죠. n마 2개. 그런데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총 여기 몇 개 있는 겁니까? n개가 있으니까 얘는 an이겠죠. 그죠? 저기 n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이해하겠니?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가르쳐줬죠?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등비수열이니까 지금 첫 번째 항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32가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됐다면 두 번째에서 이것의 모든 항의 합,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S에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하죠. 1-R분의 R-1분의 초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기억나? 안 나? 기억나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R-1분의 초항이 2니까 2. 그죠? 항수 N개 맞지? 그래서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얼마가 나오셨대요? 얼마? 22가 나오셨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니네가 배운 건 다 써먹었어.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연산을 한번 하시면 되고요. x 네 번째 값을 구하라는 얘긴데요. x 네 번째 값은 봐봐. x1은 A 수열의 두 번째 항이고요. x2는 세 번째 항이에요. x3는 네 번째 항이죠. 그러면 x4는 몇 번째 항입니까?
몇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죠. 맞아 안 맞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x 네 번째는 x4는 다섯 번째 항이니까 a1 기준 r을 몇 번 곱해야 돼? 네 번 곱해야 돼. a1 값이 2니까 2r의 4제곱만 구하시면 이 문제 답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r의 4제곱이 얼마인지 구해 놓으시면 돼. 되겠니? 그런데 봐봐. 이제 저 1번에서 보면 A에는 A1 곱하기 R의 N마 1제곱이라며. 맞아 안 맞아? 근데 AN이 얼마니? 32죠. 그래서 32는 A1이 2니까 R의 N마 1제곱 끝났네. 따라서 R의 N마 1제곱은 2로 나누면 되니까 16이 되어지는 거겠지. 맞아 안 맞아? 됐니? 잘 들어봐. R의 N마 1제곱이 16이라 그랬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너 이리 와봐. 봐봐. R마 1값분에 여기가 2가 있고요. R의 N제곱은 R 곱하기 R의 N마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저런 거 하나하나가 니네가 넘지 못하는 벽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수요일 단원에서 새롭게 배운 건 아닌데 근데 저게 지금 너네한테 어려워서 저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그럼 R의 N마 1제곱이 16이니까 이거 대신에 뭐라고 쓰시면 돼? 16이라고 쓰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만 16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 그러면 X자로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2, 16R-1 값은 22R마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32R 넘어오니까 10R 이거는 마이너스 22고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돼서 결국 R 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니?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시는 순간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값이 되어지니까 2 곱하기 16 해가지고 답은 32다라고 해서 이렇게 끝나는 문제라고. 그럼 이 수열이 생각을 해봐. 등비 수열 이어서 나한테 어려운지 아니면 등비 수열의 관계에서 저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어려운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되겠어? 저게 정리된 사람은 1004번 답을 한번 내봐.
자, 정리됐니? 답 나왔니? 어떤 거 같아? 풀 수 있겠어? 이제 보자. 봐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1, A 자 이게 홀수 번째 항만 더한 거다.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졌을 때 A 네 번째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닌 게 봐봐. 너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래? 원래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점점점 A3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AEN까지 더했을 때 그때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R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합이 어떻게 되냐면 R-1분의 초항은 A1이고요. 항수가 R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지겠다. 맞아 안 맞아? 이건 이해되지? 그럼 이 상황에서 한 칸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1, 3, 5 이렇게 가시게 되면 곱하기 얼마씩 될까? R의 제곱씩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그리고 항수는 몇 개일까? 홀수 번째만 했으니까 n개가 되겠죠. n개. 그러니까 너 이리 오세요. 너는 R-1이 아니고 R제곱 마이너스 1 값분의 초항은 A1인데 R의 제곱의 항수는 그대로 n개가 되고요. 마이너스 1 값이 되어지실 거야. 이해돼 안 돼? 이건 그냥 등비수열에 함되는 공식에 넣고 푼 거야. 그랬더니 얘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값이 되어졌다. 지금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그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저걸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가 됩디다 라는 얘기고요. 이 상황에서 A4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A4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A 네 번째 값은 A1 R의 3제곱으로 구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만큼의 관계식 하나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요거 대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맞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얘기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과 요것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값으로 더해졌다. 아하. 홀수 번째만 더해졌다. r제곱 마이너스 1 값이다. 근데 이게 3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같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시겠죠. 되겠습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r의 제곱이라는 값 자체는 그죠? r의 제곱이라는 값은 무조건 뭐가 되셔야 됩니까? n자 밑에 깔린 값이니까 무조건 뭐가 되셔야 돼? 3이 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r제곱이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r제곱이 3이다 라고 쓰시게 되면 이 박스가 어떻게 바뀌셔야 되냐면 3-1 값분의 a1 그 다음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요게 3의 n제곱 마이너스 1만 되려면 a1 값은 또 얼마가 되셔야 되겠니? 2가 되셔야 되겠죠.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r은 루트 3이 되셔야 되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A1 값이 2가 되어지니까 자 얘는 3루트 3이 되어지셔가지고 얘는 6 루트 3이다 라는 이러한 답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저 문제도 사실 선생님 생각으로는 등비수열을 몰라서 틀리지는 않을걸? 그죠? 저 정도에 대한 느낌의 문제를 풀 때 아마 틀린 거는 좀 다른 느낌으로 아마 틀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봅니다. 감 잡아? 할 수 있겠니? 되겠죠? 자, 여기서 요런 느낌 못 잡으시면 안 돼. 지수가 있는데 요 지수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값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지수 형태가 나와졌을 때 a의 n제곱 그 다음에 3의 n제곱이면 n 값이 똑같으니까 a하고 3은 똑같으셔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립해가지고 연립이 아니고 방정식 풀듯이 풀려고 오면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느낌으로 잡아내는 형태가 되셔야 된다고. 알겠니? 되겠죠? 자, 보시면 선생님